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뜻이 어떤지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등차 수열은 모든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지금 오늘은 등차 수열을 할 거고, 자,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은요, 이 등자가 같을 등, 이 차는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들을 뺀 값이 등,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1, 4, 7, 10, 13 이렇게 했을 때 자, 4에서 1을 빼볼게요. 요걸 빼보면 그 값이 3이죠. 3. 자, 7에서 4를 빼봅시다. 이 값도 3이죠. 자, 10에서 7을 빼볼게요. 그 값도 3이죠. 이렇게 이웃하는 항끼리 계속 뺐더니 그 차가 계속 똑같이 3으로 일정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 네. 이웃하는 항을 뺐다는 것은 1에서 3을 더해서 4가 만들어진 거고 4에서 3을 더해서 7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 하고 그때 얼마를 계속 더했는지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공차는 보통 기호로 D라고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차니까 디퍼런스에서 D를 따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웃하는 두 항이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세 번째 항이면 그 다음 항이 네 번째 항.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항, 나란히 붙어있는 항을 우리가 이웃하는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거 다음 항이 있을 건데 그거 다음 항을 표현할 때는 n보다 항번호가 1이 크니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AN에서 공차 D를 더해서 AN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그 관계식을 적어주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요. AN 이전항에다가 D를 더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AN 플러스 1에서 AN N번째 항을 빼주니까 그게 공차 D로 일정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여기서 보면은요. 이 색 써볼까요? 자, 1에서 4 갈 때, 자, 우리가 첫째 항이 1이죠. 자, 둘째 항이라는 건 1에다가 공차 3을 한 번을 더했어요. 그쵸? 자, 세 번째 항은요. 요 세 번째 항은 1에서 출발해서 3을 두 번 더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3을 두 번을 더했습니다. 자, 네 번째 항도 볼까요? 네 번째 항은 1에서 공차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한 것이 네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A4라는 건 1에다가 공차 3을 세 번 더하면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1에다가 공차 3을 4번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항번호보다 1 작은 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차를 요 수보다 1 작게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해보면요. 일반항 AN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첫째 항에다가 그렇죠? 자, 공차 D를 자, 요게 n번째 항을 구한다는 것은 공차 D를 n-한 번 더해주는 거니까 자, 공차 D를 n-한 번 더해준다 라고 해서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AN은 첫째 항에 공차 D를 n-한 번 더해준다. 될까요? 외울 수 있을까? 자, AN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항을 구한다고 하면 이건 첫째 항에다가 7에서 1 빼면 6이니까 6D를 더해서 표현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 D가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면 7번째 항이 뭔지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러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여기에서 A1하고
공차 D는 어떤 숫자로 제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어떤 숫자겠죠, 숫자. 그럼 AN이라고 하는 건요, A1 더하기. 자, 이 D를 분배해주면요, DN-D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N은 N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주면 DN 플러스 A1-D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지금 어떤 숫자일 거고 얘도 어떤 숫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AN 플러스 B라고 두면은요, 자, 이때 AN은 N에 대한 어떤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쵸?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자, 그 식을 구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거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1차식의 개수 있죠, 이 개수. 이 개수 A라는 게 공차 D였죠.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차라고 하는 거는 1차항의 개수, 그것이 바로 공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뭐 3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라고요? 네, N 앞에는 개수가 3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은 N자리 1을 집어넣으면 4인 거죠. 그래서 4부터 출발해서 계속 3씩 더해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특징 잘 알아두셔야 돼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특징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때 그 공차는 1차항의 개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 B, C라고 하는 세 수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한 가운데 있는 이 수 있죠, 이 수. 이거를 등차 수열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요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게 공차 D가 되죠. 그 값이 C에서 B를 뺀 것도 공차니까 이거와 같다가 되는 거고, 자, B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주고 A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이 B는 A 플러스 C가 돼요.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거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식을 적용을 해서 등차 중항을 구하면 됩니다. 즉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요, 자, 여기 옆에 앞에 항과 뒤에 있는 항의 평균을 구한 게 바로 등차 중항이 되죠. 그쵸?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연속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자. 자, 연속하는 세 항을 주로 식을 잡을 때는요, 자, n번째 항, 그거 다음 항이 n 플러스 한 번째 항일 거고, 그거 다음 항이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될 겁니다. 그쵸? 그때 요 가운데 있는 요 항이 등차 중항이 되기 때문에 등차 중항인 a n 플러스 1이라는 건 양옆에 있는 것의 평균이죠. 그래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이라 하면 우린 이걸 보고, 아,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첫째 항 1이다. 그럼 첫째 항은 A1,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 제 4항이 마이너스 5다. 4항은 A4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A4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첫째 항 더하기 n-1D인데 n이 4니까 4-1D가 되죠. 그쵸? 그런데 첫째 항이 1이니까 1 더하기 3D가 돼요. 그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5라는 거니까, 자, 3D라는 건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공차 D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쵸? 자, 그러므로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 1 더하기 n-1D인데 D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제 5항이 16이다.
자, 제5항은요, A5로 표현을 하고, 이것은 첫째 항 더하기 n-1인데, 5에서 1을 빼면 4가 되니까 4D. 이것이 16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제8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 해주면 8 빼기 나면 7D가 되죠. 그게 지금 25가 돼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가 제일 중요해요. 맞죠? A랑 D를 구해줘야 돼요. 자, 첫째 항은 보통 A1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요게 원 적는 게 좀 귀찮아서 A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A랑 D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둘을 연립 방정식을 풀면 A와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1반식, 요거 2반식이라고 생각하고 2반식에서 1반식을 빼주면요. A는 소거되고 3D는 25에서 16을 빼주면 9가 되죠. 그러면 D는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3 구한 것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A 플러스 3, 4, 12는 16이 되고 A는 16에서 12를 빼면 4가 돼요. 자, 그러므로 일반항 A에는요. 첫째 항 4 플러스 n-1D, D가 3이니까 3 대입을 해주면 자, 3n에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3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관련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째 항 AN에서 A7, 일곱 번째 항이 10이고 A11, 요게 4다. 자, 여기까지만 끊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항과 공차D인데 우리가 힌트가 2개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7항은요. 첫째 항에서 n-1D니까 6D가 될 거고 여기 10인 거죠. 네. 자, 제 11항은요. 첫째 항에서 n-1 하면 10D가 되고 요게 지금 4가 돼요. 자, 그럼 요거 1반식, 2반식이라고 해주면 2반식에서 1반식을 빼주게 되면 A 소가 되고 10D에서 6D를 빼면 4D. 자, 4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공차 D는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거 구한 것을 1반식에 대입을 해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9가 되나요? 대입해줬을 때 10이 되고 그럼 A라고 하는 건 19가 되어서 첫째 항은 19고 공차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씩 계속 빼주다 보면 숫자가 계속 작아지죠. 그러면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더해주다 보면 그 수는 언젠가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데 그게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다 구하면 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항을 세웁니다. 자, 일반항은요. 첫째 항 19 더하기 n-1D, D가 공차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자, 요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n에 자, 여기 플러스 2분의 3이 되니까 자, 19가 2분의 38, 2분의 30, 자, 19는 2분의 38 여기다가 2분의 3을 더해주니까 2분의 41이 되죠. 네, 요게 일반항 AN인데요. 자, 요게 우리는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고 물었으니까 그게 0보다 작아지는 n이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그래서 이 등식의 양변에 1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41이 되고 요게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n에서 1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3분의 41이 되고 자, 요거 계산하면 약 13점 얼마가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n이라는 건 자연수, 항분유는 자연수죠. 그러니 13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는 14부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14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자, 두수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50개 수를 넣었대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50개 수를 넣은 거 맞죠? 그런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그때 우리는 A17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수열은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열된 게 첫째 항이죠. 두 번째 나열된 게 두 번째 항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면 첫 번째 나열된 우리가 이게 등차 수열인데 그 수열을 BN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첫 번째 나열된 이게 BN의 첫째 항. 그쵸? 요게 둘째 항이 돼요. 요게 셋째 항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30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전체 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50개인데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총 52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30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부터 52번째, 즉 B5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BN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인 거고 52번째 항이 30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공차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차디를 구해보면요. 자, B의 52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 마이너스 6에다가 n-1, 50에서 1을 빼면 51D 이걸 더한 것인데 그 값이 31합니다. 그러면 51D라는 게 넘어가면 36이 되고 그러면 공차 D는 51분의 36이 되죠. 자, 요거 3으로 약분되나요? 네, 3으로 나누면 17분의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차 D는 17분의 1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의 첫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알게 된 것이니까 자, A17이라고 하는 건요. 근데 여기서부터 17번째잖아. 우리는 앞에서부터 수를 세워야 되니까 앞에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 A17이라고 하는 거는 B로 따졌을 때 B의 18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의 18항을 구하면 돼요. B의 18항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n-1을 하면 18에 1을 빼면 17 곱하기 공차 D가 17분의 12가 돼요. 그럼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 남았어요. 그쵸? 조금 힘을 냅시다. 자, 내수 28, A, B, 13 이것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B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 풀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생님 이거는 등차 중앙을 배웠으니까 등차 중앙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A라는 게 등차 중앙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등차 중앙은 이 둘의 평균이었으니까 28과 B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한 게 A가 될 것이고요. 또 요렇게 세 개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 B도 등차 중앙이 되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는요. 2분의 A 플러스 13이 돼요. 자, 위의 식의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2a는 28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밑에 식을 곱하기 2를 해서 정리를 하면 2b는 a 플러스 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b는 해주면 2a-28이 되니까 b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줄까요? 2a-28은 a 플러스 13이다. 자, 전개하면 4a-56이 a 플러스 13이 되고요. 자, a 이항하면 3a는 자 넘어가면은 69. 그래서 a는 3 나누면 23이 돼요. 그렇죠? 자, a가 23이니까 요 자리에 a 자리에 23을 집어넣어주면 46 마이너스 28. 자, 계산하면 18이 되나요? 자,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건 18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드디어 이제 등차 수열 관련해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쵸?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우리가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그때 그 세수는요.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은 공차 D를 한 번 덜 더한 거죠. 그러니 A에서 D를 뺀 거. 자, 그 다음 수는요. A에서 공차 D를 더한 게 되니까 A 플러스 D라고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수를 잡으면 우리가 이것의 합을 계산했을 때 수가 좀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잡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실수 K 값을 계산을 해보래요. 그럼 우리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고, 네. 첫 번째. 자, 세 근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세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였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요 식은 간단하게 하면 3A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그 세 실근이 A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까요? 자, 요 자리도 마이너스 2. 자, 요 자리도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세 실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세 실근에서 두 근끼리 곱한 거, 즉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걸 계산을 한 게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요게 K가 돼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럼 그대로 이제 숫자를 넣어 보면은요, 요게 알파, 요거 베타, 요거 감마로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자, 베타 감마 더해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은 알파와 감마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의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고, A분의 C를 계산해주면 K가 돼요. 그쵸? 그럼 전개해주면 4 플러스 2D 그리고 4 마이너스 2D 그리고 합차 공식이니까 4 마이너스 D의 제곱 그 값이 K다.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니까 4, 3, 12 마이너스 D의 제곱이 K입니다.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는 D를 먼저 구해야 되네요. 그쵸? 자, 세 번째는 이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D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다. 그럼 세 개를 다 곱하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D. 요걸 다 곱한 값이 마이너스 A분의 D를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합차 공식이 되니까 4 마이너스 D제곱이 되나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마이너스 4더라. 그러면 4 마이너스 D제곱은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2가 되고, 그러면 D제곱은 2가 되네요. 그러면 D라고 하는 건 제곱해서 2가 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K만 구하면 되니까 그거를 요 식에 대입하면 되죠. 우리 아까 D제곱이 그냥 2였으니까 여기 2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므로 K는 12에서 2를 빼면 1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떻게 잡았다고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죠. 세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거 A, 앞에 있는 거 A-D, 그 다음 거 A 플러스 D로 잡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